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약사삼촌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중요한 이벤트를 망쳐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성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질환, 그 질환 중 한 가지가 바로 편두통이에요. 편두통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편두통에 쓰는 약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면 편두통을 관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편두통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보통 세 가지 원리로 설명을 해요. 첫째, 일반적인 두통과 같은 그런 통증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통제, 일반적인 두통약을 먹어도 증상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강도 이상의 편두통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조절이 되지 않죠. 두 번째, 편두통은 뇌혈관의 경련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경련을 하면서 주변 신경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에 편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뇌혈관의 경련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박동성으로 지끈지끈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편두통 전용 치료제는 그래서 뇌혈관의 경련을 억제를 해주거나 뇌혈관을 조여줘서 주변 신경조직이 눌리지 않도록 해서 편두통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런 약들은 당연히 뇌혈관이 한창 경련 중일 때는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두통 전용 치료제는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약간 전조 증상이 느껴지실 때 바로 드셔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혈관 경련을 조절해주는 편두통 약들의 경우는 함부로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거나 더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처방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받은 약을 임의로 드셨을 때는 이 혈관 직경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혈압이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될 위험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전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꼭 정해진 용법과 용량, 자기가 처방받은 약물만 복용하셔야 되시겠죠. 세 번째, 뇌의 부분 발작 때문에 편두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컴퓨터도 렉이 걸리면 버벅거리듯이 뇌 어딘가에서 렉이 걸려서 이렇게 부분 발작이 일어나면 편두통이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의 부분 발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신경전달물질 조절제를 먹게 되면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 졸리거나 약간 어지럽거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두통의 발생 빈도가 너무 잦거나 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편두통 예방약으로서 신경조절제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편두통에 쓰는 약들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처음부터 센 약을 써버리면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표준적인 약한 약을 써보고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자기에게 맞는 약을 점점점 변경해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약이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드백을 주셔서 맞는 약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